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금투세 문제까지 끌어안고 있죠. 이미 뭐 상당한 자금이 이탈했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코스피 지수가 3,000대 진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쾅 불려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때 거래량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뭐 저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제 3만 원대에서 거래를 하기도 했지만 저야 모두 뭐 날마다 정리하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 이하로 낮아지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률과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2% 정도로 다운되다 보니까 성장하는 기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의 2020년도 이후의 성장률이 뭐 1.6%인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2차 전지 무너졌죠. 플랫폼 기업들은 네이버, 카카오는 테무와 알리의 공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기아차 역시 중국의 이제 BYD나 이미 상용차는 뭐 점유율이 50% 넘게 중국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도로에 중국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올 텐데, 뭐 이 부분도 걱정이죠. 우리나라 미국처럼 관세로 대응 못 합니다. 이 관세로 대응했다가는 중국의 그마저 지금 뭐 수출이 좀 약간 줄곤이 있는데, 중간재 수출하는 거 이거 다 틀어막혀야 돼요. 중국의 보복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관세 보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 국가인데 임금은 대단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국가는 향후 망한다는 게 이게 어떤 경제학설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범용적으로 흘러가고 아주 특화된 기술들은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가격 결정력을 우선적으로 이제 제품 판매에 나서게 되는데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싼 나라로 제조업이 전부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베트남 뭐 이런 데로 다 섬유나 이런 쪽은 다 이동을 노동력에 관한 최첨단 기술을 빼놓고는 모든 산업이 다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공동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미국처럼 글로벌 독점력을 가진 그런 아주 뛰어난 기술이 없고 범용적인 기술들이 넘쳐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높은 인건비에 치여가지고 물건들이 안 팔리죠. 당연히 기업은 이제 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게 디플레이션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다 인구도 이제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뭐 저도 오늘 이제 이 지리산 노고단에 와왔습니다만 이 천은사 주변에도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령층의 인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나이 든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빌딩 숲속에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인구 문제, 경제 성장률 문제, 최첨단 과학기술 문제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이제 반도체 수출이 조금 회복을 하고 전기 부품 그리고 조선이 이제 크게 뛰어오르고 있어요. 근데 조선은 저도 이제 회계 이렇게 책을 보면서도 굉장히 회계 이 기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수금도 있고요. 공정에 따라서 이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경기 침체가 되면 주문했던 배도 이제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나 이제 건설 뭐 보통 이런 주식들은 잘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런 필수 소비재들이 있어요. 뭐 음식, 뭐 이런 부분들이요. 뭐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 중에 이제 할 종목이 거의 눈에 띄질 않아요.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기업 중에서 코스피 뭐 830여 종목이 지금 상장되어 있잖아요. 2천억 간신히 넘고 있어요. 요새 이제 PBR이 낮아져서 0.9배, 미국은 5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싸도 안 사요. 우리나라는 싸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가가 3년 내 최저가에서 진입을 해도 막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막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금투세? 시행해도 좋아요. 안 해도 그렇게 떨어지는데 시행하면 개판 5분 전 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이라는 게 기업들이 이제없이 자본을 확충하는 일인데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국회의원들 뽑아놨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막강한 표를 물어주고 또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하고 참 어처구니도 없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양방향 트레이딩이에요. 상방도 가능하고 하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이 올라간다. 레버리지 베팅도 할 수 있고 주식이 내려간다. 인버스에도 베팅을 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게 파생이거든요. 그래서 파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지혜로워요. 개별 종목은 한 방향, 한쪽으로만 올라가야만 내가 산 가격보다 이제 세금 내고 올라가야만 이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죠? 어떤 것들은 뭐 1, 2천 원? 몇백 원? 막 서너 호가를 뛰어넘어야 수익이 전환이 되기도 해요. 이미 국가에서 세금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리고서 금투세를 또 거두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요. 지난 10년간 주식이 쉬운 시간에 없었습니다. 제일 쉬웠던 것은 유럽 경제위기 2010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떨어져서 2100포인트 이탈해서 1900포인트 내려가면 사고 2000포인트 오면 팔고 이런 것을 장기간 이어왔어요. 이때가 제일 속편했던 것 같아요. 왜? 박스권이니까 맨날 가봐야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니까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팔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변화가 너무 커요. 3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1000포인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트레이딩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졌어요. 오늘 지리산 노고단에 왔는데 사실 많은 생각을 버리려고 왔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도착해 보니까 북망산역이에요. 열차명을 딱 봤더니 북망산역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도 고속열차래요. 얼마나 빨리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촌음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즉시 죽어도 일말의 후회도 없이 평안하게 저 북망산역에 도착해서 그때 좀 깊은 잠도 자고 평안히 쉼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군 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미각, 느끼고, 마음. 이걸 좀 좋게 써야 되지 않느냐. 보는 것부터, 듣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뭘 느끼는 것부터. 그래서 좀 이 자연과 함께 오늘 이 푸르른 숲의 이 생동감을 보니까 맑아져요. 사람이 착해져요. 선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몰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불가해서 영속되는 아주 영원한 그런 즐거움은 아니라고 하죠. 일시적인 이런 즐거움에 빠져서 어떤 마음을 이제 어지럽히는 이런 가급적으로 이제 하지 않으면서 살기로 했습니다.